와인파크에 놀러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주은 작가님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또 범준이까지 함께 하는 걸로. 누구 잘 놀고 있어? 엄마 할 때까지 잘할 수 있지? 파이팅! 잘할 수 있지? 자, 오늘은요 저희가 태교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태교가 끝났잖아요. 그쵸. 퇴근 이제 끝내셨죠. 얼마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다들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또 이렇게 태어나니까 눈앞에서 예쁜 아이를 보는 모습이 힘들어도 또 좋은 건 있어요. 그럼요. 네. 지금 정주은 작가님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31주 차. 31주 차. 네, 땡큐맘입니다. 아, 땡큐 맘. 너무 네. 예쁜 것 같아요. 땡큐. 땡큐요? 와줘서 네. 고맙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 언니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고 클래식 방송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작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태교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네.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임신하면 다들 이제 태교한답시고 음악을 막 듣기 시작하고 음악을 특히 듣죠. 클래식을. 네. 클래식을 듣죠. 네. 누구나 그래. 보니까 제 동생도 그랬고 제 주위에도 일단 임신을 하면 무조건 클래식 그리고 모차르트를 틀어놔요. 그렇죠. 무대가 좀 많이 듣고. 네네. 그래서 과연 저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궁금했고 보통 이제 태교를 임신을 딱 하면 평상시에 클래식 음악을 안 듣던 그런 임산부들도 네. 일단은 클래식 CD를 막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클래식 음악을 막 찾아서 이제 듣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뭐 사실은 태교 음악으로 클래식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도 있고 또 뭐 그런 연구들도 있지만 일단 제가 이제 임산부가 되고 나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아기 걸 이제 임신을 해서 뭐 아기 용품, 뭐 아기 세제, 네. 아기 옷, 뭐 아기 먹거리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구매할 때 네. 항상 찾게 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친환경, 그렇죠. 친환경, 유기농. 유기농, 천연, 천연. 자연, 뭐 저자극 네. 이런 걸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악 중에서 생각해 보면 그 클래식 음악들은 기계음이나 합성음 같은 것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악기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연의 소리와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운드를 갖고 있는 음악이 이제 클래식 음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인 사운드, 예를 들면 뭐 드럼이라든가 그렇죠. 네. 뭐 베이스 기타라든가 이런 큰 그렇죠. 소리가 아닌 악기 고유의 음색. 그렇죠. 기계음이나 합성음을 이제 아무래도 사용하지 않고 네. 그 대부분의 이제 클래식 악기들은 대부분 이제 나무 그리고 아이고. 왜? 그래서 기계음이나 합성음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의 소리와 천연의 소리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소리를 갖고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네. 아기가 듣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 그래서 태교 음악으로 많이 듣는 게 아닌가. 그게 가장 쉬운 원인일 것 같아요. 이유일 것 같아요.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딱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거슬리는 것 없이 특별히 그렇죠. 자극적인 거 없이 네. 그냥 그래서 왜 클래식 음악 들으면 졸립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클래식을 꼭 들어야 되나? 이런 약간 반발심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태동이 있기 시작했을 때 BTS를 들으면 그때 엉또가 뱃속에서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 차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로 BTS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왜 너 BTS만 그렇게 보냐. 근데 굉장히 아기가 그때 활발하게 노는 거여서 그렇죠. 그러면 아기가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가수 BTS를 좋아한다. 이런 걸 들어도 태교가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죠. 태아의 청력은 한 5, 6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청각기관들이 이제 네. 어느 정도 성숙해서 발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도 엄마하고 태아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엄마가 느끼는 감정이 태아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좋아야 아이도 기분이 좋고 또 나 그때 짜증 되게 많이 냈었는데. 근데 그래도 아무튼 이 BTS 음악을 들었을 때 엄마가 행복하면 네. 사실은 아이에게도 그 엄마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꼭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틀어는 놨지만 난 정말 도저히 못 듣겠어. 내 취향은 아니야. 그리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뭐 난 트로트들이 제일 흥이 나고 행복해. 혹은 난 BTS를 들을 때 그렇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게 결국은 그 감정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한테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이도 행복한 거고 네. 아마 BTS 음악을 들었을 때 아이가 태동이 심했던 거는 이제 일단 은영 씨가 들썩거렸을 거고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의 얼굴 보면서 아유 우리 아들도 이렇게 태어났으면 그렇죠. 좋겠다. 막 그렇죠. 이런. 그런 발음 저도 합니다. 그리고 BTS 음악 열심히 듣고 좋아하지만 네네. 그리고 일단 엄마의 심장박동이 좀 빨라지고 아 왜냐면 사실 사람은 우리 몸에 다 음악이 있거든요.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왜냐면 몸속에 왜냐하면 심장 박동이 뛰는 것도 리듬이 있고. 그렇죠. 규칙적인 그것도 리듬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걸어가는 것에도 리듬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숨 쉬는 것도 호흡도 일부분에 우리가 아 그러네요.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음악에서의 템포를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뭐 아다지오, 모데라토 이런 빠른 오, 계획들도 네. 모데라토는 사람이 평상시에 보통으로 걷는 정도의 속도를 말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리듬과 음악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음파 앞으로 가면 아기 심장이 이렇게 그 초음파에서 반짝반짝하면서 네네. 거기 되면 이제 바퀴 퉁퉁퉁퉁 사실은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러네. 네, 그래서 다 우리가 몸 안에 리듬을 갖고 있고 음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BTS를 들으면 사실은 우리 엄마가 먼저 심장 박동이 음악에 좀 맞춰가지고 빠른 음악을 들으면 좀 빨라질 거고 아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좀 애기도 그렇죠. 움직여지는 거고. 그리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태교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모차르트를 선택하는지 그것도 참 모차르트 궁금해요. 하면 일단 모차르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가 신동, 아, 천재.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몇 살 배우지 때부터 않아도 피아노 쳤다 그랬죠? 모차르트는 사실은 2살 때부터 이미 피아노를 왜냐하면 일단은 그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였고 네. 그러고 뛰어난 음악가인 동시에 열혈 아버지였고 극성. 그렇죠. 모차르트 위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네. 누나를 먼저 이제 음악을 가르쳤고 그 누나를 보고 이제 사실 둘째들은 첫째들이 따라하죠. 하는 걸 어깨너머로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나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누나보다도 더 그걸 잘 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아빠가 딱 보기에 얘는 신이 내린 아이. 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찍부터 이 아이를 그렇죠 이제 그냥 조기 교육이 아니라 극 조기 교육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할 것도 사실은 모차르트는 교육을 할 것도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음악을 듣고 뭐 6, 7살 때부터는 다 자기 작품을 작곡하고 6, 7살에 연주 여행을 다니고 아빠가 이제 거의 이제 매니저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러한 뛰어난 아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각종 그 당시에 유럽의 여러 궁정, 그쵸. 왕실, 귀족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고 가서 직접 연주도 하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서 연주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요? 그럼요. 그때 7살, 뭐 아무튼 10살 안 됐을 때 그리고 실제로 모차르트의 음악이 네. 들었을 때 주로 화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울리는 화음 굉장히 수학적이고 주요 계산적이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울리는 화음들을 가지고 굉장히 조화롭게 음악들을 많이 만든. 사실은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시대가 그랬어요. 고전 시대, 하이든이나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시대 음악들이 네. 그렇게 이제 조화와 균형과 그다음에 이제 어울리는 화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요 3화음이라고 하는 화성을 좀 위주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자체 소리 자체가 잘 어울리고 잘 조화된 이제 그러한 소리들인 거죠. 그래서 네. 엄마들이 듣기에 또 아기한테 들려주기에 가장 편안한 이제 그러한 소리. 모차르트가 유난히 장조곡이 많은가요? 모차르트가 장조곡이 많고요. 사실은 모차르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곡은 장조를 쓰는 게 그 당시에 어떤 관습이었어요. 그 모차르트부터 하이든부터 시작해서 단조곡들을 조금씩 많이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낭만 시대로 가면 장조나 단조나 작곡가들이 이제 많이 쓰지만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곡들은 장조였고 모차르트도 거의 40곡이 넘는 40곡에 달하는 교향곡을 썼는데 단조는 2곡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장조가 아무래도 밝으니까 아기한테 밝은 기운으로 어떤 태교를 하기 위해서 듣는 것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사실 모차르트는 그렇게 막 신중하거나 무겁거나
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 굉장히- 영화를 봐도 그쵸. 굉장히 위트 있고 엄청 까불이었고 해학적이고 여자도 약간- 좋아하고 약간 그죠. 그 약간 주의 산만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근데 또 어쩜 음악은 음악은 또 그렇지? 그렇지만 또 그 안에 모차르트 음악에 보면 굉장히 익살스러움 그리고 그 농담, 유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음악들이 또 있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예를 교향곡은 아니죠. 관현악곡, 실내악곡 중에서 아예 제목 자체가 뮤지컬 조크예요. 아. 음악의 농담, 음악적 익살 뭐 이러한 작품들이 아예 있고 굉장히 좀 그렇게 재미있는 그다음에 음악 작품 안에서도 사용하는 어떤 기법들 이러한 부분들 자체도 굉장히 그런 위트가 많이 있고 하긴 오페라 같은 것도 보면 그렇죠. 피가로의 결혼이나 뭐 이런 맞아요. 걸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그 하인이랑 시종이 귀족을 골탕 먹이는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이야기. 네. 그다음에 이제 막 남자를 여자를 시키고 뭐 하는 약간 그런 젠더의 역할을 바꾸는 이제 그러한 어떤 설정이랄지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모차르트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익살스러움 또 굉장히 또 풍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어서 작곡가들의 성향이나 성격이 그 음악에 많이 반영이 되기도 되죠. 하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음악을 들으면 또 그 작곡가 성향을 담게 되는 거냐 아이가 그거는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 아빠 네. 유전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태교 음악보다. 네. 그래서 작곡가의 어떠한 성격이 좀 어두웠다거나 네. 작곡가의 삶이 좀 뭐 불행했다고 해서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아이가 영향을 받는다거나 네. 그런 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태어난 아기들한테 들려주면 좋은 정서 발달에 좋은 클래식곡 같은 거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엄마들이 클래식 음악을 또 사실은 뱃속에서만큼은 덜 들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 육아에 너무 바쁘고. 그쵸.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음악을 꾸준하게 들려주는 것이 정서 발달, 우리가 흔히 EQ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EQ의 발달과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능의 발달, IQ의 발달에도 좀 도움을 준다. 그 제가 있었던 조리원은 93.1이 24시간 내내 틀어져서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클래식과 국악과 이런 것들을 쭉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그래서 그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뭐 음반과 그런 이슈가 한참 유행했을 때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네. 지능의 발달과 뇌의 어떤 뇌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음악은 바하의 음악에 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바하.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오늘 바하를 이제 오늘부터 바하라고 틀어볼게요. 또 그러한 음반이 또 그 모차르트 음반에 또 후속으로 또 바하 이펙트. 왜냐면 이제 바하야말로 그 바하 시대, 그러니까 바하가 활동했던 바로크 시대가 그러니까 좀 되게 굉장히 기계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수학적이고 그러니까 음악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화성이 딱 이렇게 지켜져. 네. 오늘부터 그럼 범준이는 바하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하의 음악을 조금 이렇게 들려주시면 뱃속에 있을 때도 엄마 아빠가 대화를 많이 해주고 말을 많이 해주면 그 음색을 아기가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기에게 좋은 음반 들려주면서 뭐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태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바하 들으러 가자. 안녕. 안녕.